안녕하세요. 생활 속의 유튜버 백보입니다. 오늘은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이걸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요즘 제가 유튜버로 활동을 하면서 관련 커피나 영상 컨텐츠에 관해서 많이 서칭을 하고 저도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지도 안 했는데 유튜버에 커피 관련된 컨텐츠가 엄청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무려 다 헤아릴 수도 없고, 놀랐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쉽게도, 검증되지 않고, 그 다음에 잘못된 지식, 카더라 통신원들의 잘못된 커피 지식이 너무 난무해요. 이 사람이 정말 바리스타가 맞는지, 아니면 그냥 취미 삼아 조금 커피를 접한 수준을 가지고 대중들에게 이게 정석이다, 이게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문제죠. 네. 무식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러면 또 제가 욕을 먹을 수도 있겠는데 너무 잘못된 지식에 사람들은 좋아요를 누르고 거기에 열광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좀 제가 최근에 본 템핑과 태핑에 대한 내용을 반박 영상은 아니고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시고 어느 내용이 더 좋은지 유용한지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가 템핑하고 태핑을 이해하려면 단순히 지금의 커피 시장에서 이해하기는 힘들어요. 지금은 머신도 발전됐고 그 다음에 머신 내에서도 커피 그라인더, 에스프레소 전용 그라인더가 너무 많은 발전을 이뤄냈어요. 대부분 젊은 매장 가보면 다들 자동 그라인더를 쓰죠. 지금 젊은 매장 가서 도저 레버, 도저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젊은 바리스타 친구들 중에서는 그게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라인더는 자동 그라인더가 있기 전에 수동 그라인더가 있었어요. 호프에 원두가 담겨 있고 전원 버튼을 키면 모터가 돌면서 맷돌처럼 생긴 나리, 그 안에 원두가 들어가서 갈려 나오면서 1차적으로 도저에 담겨요. 원두 가루가. 그거를 이제 도저에 달린 레버를 당겨서 포르타 필터에 받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도징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서부터 템핑과 태핑은 같이 뗄래야 뗄 수가 없이 공생관계로 이어지게 돼요. 아셨죠? 자, 앞에 지금 포르타 필터에다가 투샷 분량의 원두를 담아놨어요. 물론 요즘 도저가 없고 도징을 하지 않고 그냥 자동으로 떨어져서 바로 포르타 필터에 담기는 최신의 그라인더를 보면 원두가 수직으로 가운데 똑바로 당겨요. 그런데 대부분 수동 그라인더들은 도저 레버를 옆에서 당기다 보면 원두 가루가 날리면서 옆으로 들어오게 돼요. 지금처럼요. 자, 이때 대부분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해줘요. 물론 요즘은 이렇게 레벨링 도구를 가지고 돌려서 평탄화를 하는데 예전에는 뒷공이 보이죠? 많이 따랐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새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흔 거죠. 자, 여기가 왜 이렇게 망가졌냐면 망가졌다기보다는 세월의 흔적인 건데 한쪽으로 모여있는 원두를 태핑을 통해서 평평하게 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동작을 왜 해야 될까요? 이 동작을 안 하고 이렇게 일정 부분으로 볼록하게 쌓여있는 상태에서 템핑이 들어가게 되면 나와 있는 쪽, 즉 원두가 많은 쪽에는 압력이 많이 가해져서 좀 더 강하게 다져지고 비어있는 쪽은 약하게 다져져요. 그럼 그렇게 템핑 결과물을 가지고 추출이 들어가면 약한 쪽으로 압력이 터져 나가겠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채널링 현상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태핑을 통해서 평탄화 작업을 해줘요. 물론 이렇게 태핑을 통하지 않고 손으로, 요것은 옛날에 많이 하던 방법인데 요즘은 협회나 대회나 위생 관련해서 될 수 있으면 사용하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포르타 필터 위를 손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평탄화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저는 아직 많이 담아서 깎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평탄화를 하면 좀 비는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 동작은 잘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태핑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탬핑 중간에 태핑을 하기도 하고요. 그럼 여기서 탬핑을 먼저 알아봐야 되는데, 탬핑도 여러분이 어느 정도 탬핑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탬핑에도 종류가 많아요. 근데 크게 굵직하게 나눠잡으면 더블 탬핑을 하는, 그냥 옛날엔 그냥 탬핑이라고 불렀죠. 그러나 요즘에 와서 이게 많이 세분화되면서 옛날 클래식 탬핑법, 탬핑하고 태핑하고 다시 2차 탬핑을 하는 클래식 탬핑법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 한 번만 누르는 싱글 탬핑법, 싱글 탬핑에는 태핑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 일단 클래식 탬핑법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수평을 생각하고, 이게 꼭 수평일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기울어져도 상관없어요. 하는 바리스타 체격이나 그런 자세에 따라서 각이 틀려져요. 다만 포르타 필터의 면과 템퍼의 면이 똑같은 수평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탬핑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대부분 1차 탬핑을 해요. 1차 탬핑에 힘을 다 주는 게 아니고 100%의 힘이 있다면 1차 탬핑에서는 거의 40% 정도만 힘을 줍니다. 그 40% 힘을 주는 이유는 1차 탬핑이 끝난 이후에 태핑으로 들어가면서 주변에 있는 가루를 가운데로 모아주는 거예요. 이때 40%의 힘은 뭐냐? 태핑의 힘을 견뎌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40%의 힘이 넘어가는 태핑을 하게 되면 크랙이 발생하죠. 그럼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뭐 태핑을 안 해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면 잘못된 거다 하는데, 숙달된 바리스타가 올바른 태핑을 한다면 그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태핑을 하고 2차적으로 나머지 힘을 줘서 태핑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깔끔하죠? 자,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더블 탬핑을 안 해요. 왜 안 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그라인더의 발전도 있고, 머신의 발전도 있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메뉴를 빨리 만들어서 나가야 되는데 한번 탬핑하고 태핑하고 다시 탬핑을 하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한 번만 뚝 누르면 빠른데. 그리고 이런 커스텀 템퍼들이 생기면서 재질이 엄청 고가품이 돼요. 이런 걸 가지고 태핑을 할 수가 없죠. 깨지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럼 아깝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위에서 수평으로 똑바로 누르는 탬핑을 해요. 아니면 이렇게 탬핑을 하고, 핸들링을 하고 탬핑을 하고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팅이 안 돼 있어서 표면이 고르지 않은데, 요런 방법으로 한다는 것만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자,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그거예요. 태핑이 잘못된 건 태핑을 하는 게 절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네, 올바르지 않은 태핑을 하는 게 잘못된 거죠. 자, 1차 탬핑을 했어요. 40%
본인 기준에 40%의 힘을 주고 탬핑을 1차 탬핑을 했어요. 그 다음에 2차 탬핑이 들어가기 전에 탭핑을 하면서 가루를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주는데 요거를 톡톡톡 요 정도의 힘이면 되는 걸 가지고 와우 난리가 나죠. 네. 지금은 제가 좀 극단적으로 쳤는데 이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네. 크랙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마무리를 덮는다고 해도 그 크랙은 남아있죠. 여기에 관해서는 또 과학적으로 들어가자고 하면은 많은 얘기거리가 있어요. 네, 압력과 네, 수평과. 근데 이런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그냥 단순하게 기초적으로 이 바리스타의 행위, 동작 요거만 가지고 봤을 때도 탭핑을 하는 게 결코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요걸 가지고 뭐 잘못됐다, 이거 탭핑을 하는 집은 뭐 전문 바리스타가 없는 집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많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예, 탭핑 가지고도 뭐 얘기를 좀 조리 있게 정리해서 풀면은 한 3박 4일 동안 할 얘기들이 많은데 우선은 그냥 꼭 탭핑이 필요한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자,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네,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을 했을 때 중요한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Every single day